명절이 가까워지면 병원은 두 가지 풍경으로 나뉩니다. 퇴원을 서두르는 분들, 그리고 조용히 입원하러 오시는 분들. 사람들은 고향으로 향하지만 누군가는 병원으로 향합니다. 몇 해 전 명절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. 외래를 통해 한 어르신이 입원하셨습니다. 급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. 통증은 있었지만 응급은 아니었고 며칠 약으로 지켜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. 연휴인데 병원에서 지내게 되어 어떡해요? 어르신은 잠시 웃으셨습니다. 그 웃음은 밝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슬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. 그저 오래 생각해온 결정을 꺼내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. 명절엔 집이 더 조용합니다. 그 말이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. 자녀들은 모두 타지에 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. 손주들도 있고 다들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잘 지낸다고요. 바쁘게 사는 게 고맙지요. 저 때문에 시간 쓰는 건 싫습니다.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. 혼자 사는 집에서의 명절은 평소와는 다르다고 하셨습니다. 평일에는 동네도 분주하고 마트도 열려 있고 경로당에도 사람이 있습니다. 그런데 명절이 되면 동네가 텅 비어버린다고 했습니다. 문 닫힌 가게들, 주차장에 없는 차들, 불 꺼진 이웃집, TV를 틀어놓으면요. 다들 모여 웃고 있지 않습니까? 전 부엌에 혼자 서 있는데 괜히 소리가 크게 느껴집니다. 명절 특집 프로그램 속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의 고요함을 더 또렷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리모컨을 내려놓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게 된다고요. 밥은 대충 먹습니다. 명절이라고 해서 혼자 차려 먹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먹기도 그렇고요.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. 명절이라고 해서라는 그 말. 우리는 명절을 준비하면서 음식과 선물과 일정은 챙기지만 누군가의 빈 식탁은 떠올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. 어르신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. 아픈 건 평소랑 비슷합니다. 그런데 명절엔 마음이 더 아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입원을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. 여긴 불이 켜져 있고 사람들 발소리도 들리고 간호사 선생님이 한 번씩 안부도 묻고 그게 좋습니다. 병원은 아픈 곳입니다. 주사 냄새가 나고 기계 소리가 들리고 밤에도 완전히 조용하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어떤 분들께는 그 소리가 살아있는 소리가 되기도 합니다. 적어도 완전히 혼자는 아니라는 신호처럼요.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누군가는 알지 않겠습니까? 그 말은 담담했지만 오래 남았습니다. 명절에 입원하는 이유는 몸 때문만은 아닙니다. 긴 연휴 동안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할까봐, 전화벨이 울리지 않을까봐, 혹시 쓰러져도 아무도 모를까봐, 그리고 무엇보다 괜히 서운해질까봐, 기대하지 않으면 덜 서운하니까 미리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. 그날 병실 창밖에는 고속도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. 귀성 행렬이 이어진다고, 오랜만에 가족 모임이 기대된다고. 어르신은 그 화면을 잠시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다들 잘 사는 게 제일이지요. 그거면 됩니다. 그 말은 사랑이었고 동시에 외로움이었습니다. 우리는 종종 부모님의 괜찮다는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. 하지만 그 말 속에는 걱정 끼치기 싫은 마음이 더 많이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. 혹시 이번 명절에 문득 떠오르는 어르신이 있다면 짧은 전화 한 통이라도 어떠실까요? 혼자 계시진 않으세요? 식사는 하셨어요? 그 한마디가 병원 침대 대신 집을 선택하게 만드는 이유가 될지도 모릅니다. 명절은 함께 모이는 날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루가 유난히 긴 날이기도 합니다. 오늘도 병원 안 작은 이야기였습니다. 다음에도 조용하지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누군가의 외로움이 조금은 덜어지기를 바라면서요.